그리고 오늘은 정말 더 핫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나중에 큰 거 올 것 같아. 큰 거 올 것 같아. 큰 거 올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각자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이익을 또 수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달순에도 열심히 해서 상장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장하는 게 좋나요? 아니 일단은 상장 요건이 안 돼. 자, 이제 2부 시작을 할 텐데 정말 뭐 화제의 코너입니다. 그런가요? 이 축구 채널에서 말이죠. 이 정도 고퀄의 경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우리 축구 팬들도 이제 치맥만 먹지 말고 돈 좀 벌어보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더 핫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맥 그만 먹고 돈 좀 벌어보자. 이 축구 팬들의 지금 뜻이 모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입니다. 어느 축구팀의 주식을 사야 떼돈 버나요? 이거 결론 너무 보이는데? 축구팀들이 몇몇 유럽의 특히 팀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고민 좀 돼. 내가 이거 좀 하나 사볼까? 어디를 사야 되지? 맨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투자 집중서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각자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이익을 또 수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식 정보방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합니다. 어디를 찝어주실지. 자, 이런 정말 고퀄의 이야기를 해줄 국내 최초의 시도 아닙니까? 국내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자, 부릉부릉 박수동 전문가! 우리 시동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모시잖아요. 네네네. 매주 모시면 안 되냐. 예? 아닙니다. 이 축구에 사실은 제가 축자도 모르기 때문에 매주 나온다는 건 좀 오바고 가끔씩 이렇게 우리 달수 형님께서 이거 어때? 라고 던져주시는 이 주제. 저도 너무 재밌는 주제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재밌고 저도 재밌고 독자님들도 알면 좋겠고 한 달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동이 형이 축구 잘 몰라요 한다고 했지만 축구 좋아하는 일반 팬 수준에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혹시 축구 지식이나 축구의 정보가 조금 부족한 건 또 우리 부부제가 채우려고 나와 있습니다. 부부제도 어떻게 주식 좀 투자하십니까? 아니요, 안 하는데. 평소에 주식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안 해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주식 무서운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를 존대해? 그게 아니고 저는 셀프 존대를 하고 있어. 그거보다 저는 약간 좀 불확실성에 기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주식이란 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불확실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이 대학교 때 이제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1학년인가 2학년 때 막 해. 막 듣다가 저희 같이 듣고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이랬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하게. 이론은 알겠는데요. 당장 어디를 사야 돈 법니까? 회부를 찔렀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있다가 딱 내려오시더라고 설명하는 걸. 내가 그걸 알면 교수를 하겠다.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나 그게 당연하죠. 너무 오랫동안 내가 그걸 하면 교수를 하겠나? 부자가 되지. 어쩌면은 이게 아주 교수님께서 진짜 우문에 현답을 주셨네요. 왜냐면요. 교수님은 뭘로 벌어먹고 살고 있나? 교수님은 월급 노동자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어쩌면은 이런 걸 팔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식 판매상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것들은 투자의 세계거든요. 좀 다르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교수도 투자시키면 못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이런 교수님들 보고 치킨집 차려라 그러면 백종원보다 못 이겨요. 나 이거 확 와다. 와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동이 형은 실제 투자 세계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쪽 세계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이거 어마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오늘 확실하게 좀 하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주식 분석 툴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달순 독자님들께 축구팀에 투자하는 거 돈 되냐 안 되냐. 그래 좀 다이렉트하게. 주식이 그러면 뭐냐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그냥 아주 쉽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주식은 뭡니까? 개념이 뭐 주식은 뭐예요? 오늘 요 얘기만 들으셔도 사실은 어디 가서 하나 들을 수 없는 기초입니다. 기초. 근데 꼭 들으셔야 돼요.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태초에. 예. 그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연이 만들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 예. 스스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사람인 이상 스스로 행동하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경제 활동도 하고 다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 생깁니다. 하느님이 만들고 자연이 만들진 않았는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가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자. 마네킹? 법이 만든 사람, 그걸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이 그런 사단법 뜻이에요. 이런 거. 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이에요. 자연이 만든 사람, 자연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사람, 법인. 우리가 쓰는 그 법인이 그 그 뜻이에요? 법인이에요? 예. 그건 몰랐네. 다 그냥 법인은 법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거기서 온 건지 몰랐네. 그런 뜻입니다. 예. 자연인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우주의 섭리로 만들었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순간 존귀하고 법적으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해요. 너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거를 계약으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계약을 해도 되고 경제 활동을 해도 되고 네가 재산을 만들어도 되고 집을 사도 돼. 너는 그냥 나오자마자 그런 천부적인 권리가 있어. 이게 자연인인데 그렇죠. 사람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사람 좀 만들면 안 될까? 라고 법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연인은 네. 쉽게 말하면 혼자 스스로 결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뇌도 혼자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짜 사람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있다라고 법이 그냥 인정해 준 것 뿐이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서류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박시동의 주인은 나 혼자예요. 박문성의 주인도 박문성입니다.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얘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없는데 뇌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 야 어쩔 수 없다. 얘 주인을 정하자. 그래서 주인인 문서를 만들자. 주인님 문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을 가짜 이름으로 이렇게 볼게요. 오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짜 사람을 달수와 시동이가 만들었다. 그래서 뭐 달수와 시동. 그냥 이름이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이름 지어는 그렇지. 박문성, 박시동 이름 있는 것처럼 예. 달수와 시동. 우리 그렇죠. 형님 우리 하나 만듭시다. 그래 여기 없지만 있다고 치자. 어. 달수와 시동. 어. 주인이 누굴까? 우리 그렇지. 둘이 만들었지 않아요, 형님? 우리 둘이 만들었잖아요.라고 하니까 우리 둘이 가짜 달수와 시동에 진짜 우리가 이걸 사람이 있다고 치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문서를 만들자. 근데 너랑 나랑 반반으로 평등하게 우리 권리를 갖자. 얘도 껴줄까요? 쟤도 껴줄까? 끼자, 껴. 예. 우리 셋이 가자. 그렇게 해서 예. 3대 3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이 회사에 우리가 주인인 문서를 만들자. 이게 주식입니다. 주인. 그래서 얘는 주인이 없어요. 그렇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놓고 주인된 문서를 우리끼리 만들자. 그게 주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예. 주인이 되는 거네요. 주인인 증서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거기에 뭐 0.1%건 1%건 그렇죠. 1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지분을 내가 주인이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된 권리가 지분으로 표현돼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끼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달수와 시동 회사를 우리끼리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 그게 눈을 달려서 걸어다니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네. 이게 비상장이에요. 상장,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가 비상장. 안 돼 있어.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끼리만 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수의 라이브도 지금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죠. 비상장. 아무도 모르는 주식회사죠. 네, 우리끼리 네. 갖고 있는 네, 회사.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돈이 필요해. 우리가 갑자기 야 뉴스공장 한번 먹을까 우리가? 예. 야 축구계 매불쇼 한번 갈까? 예. 3% 한번 먹자. 저 오늘 3%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네. 갔다 왔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떡하지? 외부의 자금을 왕창 수혈해가지고 큰 돈 좀 들여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달수와 시동 좀 키워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우리의 주인으로 초청하자. 그래서 우리의 주식을 오픈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님이 50, 우리가 25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50주, 25주 이렇게 해도 되고요. 5주, 2.5주 이렇게 해도 우린 똑같아요. 그렇죠. 비율은 똑같죠. 비율은 그러니까 맞추면 되겠죠. 우리끼리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10만 명 정도 주주 좀 불러볼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25주, 그러니까 50주, 25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형 500만 주 가져. 우리는 뭐 250만 주, 250만 주 이렇게 가지기로 똑같죠. 하고 비율은 똑같아요. 또 비율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걸 증자한다 그러나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주식 수를 늘려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남들이 왜냐면 한 주 한 주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중에 반씩 올려가지고 한 500만 주를 시장에다가 올리자. 시장에다가 거래할 수 있게 올리자. 올릴 상장? 그게 상장이에요. 시장에다가 물건 올려놓자.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귀에 너무 쏙쏙 쉽죠. 귀에다 때려 박으시는데. 이게 상장이야. 그럼 이제 우리 셋이 할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우리가 왜 상장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왜 상장해?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더 키우려고. 야, 우리가 매불쇼 잡자. 3% 잡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우리 주식 사세요. 그 대신 넌 돈을 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자본 조달이 되죠. 그렇죠. 돈이 많아지겠죠. 많아지죠. 그러니까 첫째,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셋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 회사가 아무리 커도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거고 더하기 빼기 해봐야 월급 얼마 남냐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은요 회사에서 나오는 더하기 빼기 말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주식 가치 합과 자본금의 합이 똑같아서 1대1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대로 놀아요. 월말에 따라서 임금도 줘야 되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얘는 얘대로 장부가 쌓입니다. 이번 달은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하는 게 돌아다니고 우리는 또 다시 뭐냐면 야 달수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대. 아 그 박문성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잘 되겠네. 축구계의 원탑이겠네. 나 그 주식 살래라고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가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물론 비례할 수는 비례할 수 있겠지만 있지만 이제 분리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주식이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형님이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한 가치 말고 이 주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늘어나요. 이제 달수와 시동이라는 회사에 500만 주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잖아요. 그럼 한 주가 갑자기 10,000원이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5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러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본 조달과 이 자본 시장을 통해서 내가 큰 부를 만들고 싶을 때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축구팀이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상장의 형식, 주식회사 형식과 잘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지.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는 회사의 형식이 많아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등등등.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리는 여러 형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주식회사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팀. 도대체 상장돼 있는 축구팀의 주식을 우리가 살 거냐 말 거냐. 그치, 그게 어디가 중요하니까. 좋으냐 나쁘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축구팀과 주식회사가 일단 맞다고 치면은 이 형식이 말이죠. 맞다고 치면 세상 웬만한 팀들이 다 상장했겠네. 주식회사가 운영되겠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면 몇몇 팀만 왜 상장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 이런 거예요. 접근이 맞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숙제를 처음에 달수 형님한테 받은 거예요. 어느 축구팀에 돈 투자하면 좋을지. 예. 돈 벌지. 축구팀과 상장의 관계를 좀 우리 독자님과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세상에 많은 팀들이 상장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잘 없어요. 몰랐으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웬걸. 별로 없어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자, 지금 저희가 뛰어들었는데 일단 뭐 맨유가 가장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셀틱이 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 있고 라치오 있고 도르트문트 있고 그리고 아약스 있고 여기 이글 풋볼이라고 있는 게 이게 리옹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르케는 코펜하겐. 덴마크. 예, 그리고 벤피카 스포팅 리스본. 그리고 토트넘은 처음에 상장 런던 증시했다가 2012년에 뺐더라고요. 네. 자, 여하튼 일단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EPL만 해도 일부 리그에 몇 팀 있어요? 20개 팀이요. 20개 팀 있으면은 적어도 팀을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상장시켜서 운영하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결이 좋으면 적어도 10팀 이상 상장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상장하는 게 좋다면. 예. 지금은 메뉴밖에 없어요. 그러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면 또 스페인은요. 옛날 팀 몇 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세리에. 세리에는요. 유벤투스, 뭐 AC 밀란 요 정도? 몇 개 없어요. 예. 독일은요. 도르트문트 하나. 그리고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리그마다 뭐 1, 2부 뭐 등등등 해서 하면 몇십 팀이 있는데 상장된 팀이 손에 꼽아요. 진짜 그래. 전 세계 다 통틀어도 얼마 안 되네요. 그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상장된 팀이 많아서 그 중에 이 주식이 더 좋습니다. 요거를 잘 분석해 드려야지.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 들어갔는데 상장된 팀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쏙쏙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느 팀에 투자하는 건 좀 이따 제가 결론을 내드리지만 네네네네.
왜 축구팀이 상장이 많이 안 돼 있을까 거꾸로. 근데 교수님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잘 가르치겠다. 또는 그게 안 되는 게 많다면 쟤는 뭔데 상장을 했을까? 그래. 뭐 이 같은 질문이니까. 야, 두 개 진짜 다 궁금하다. 근데 예. 요거를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결론에 가까우실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메뉴 얘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메뉴는 잠깐만 설명드리고 그걸 위주로 많이 설명드릴게요. 메뉴가 현재는 뉴욕 증시에 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 런던에 상장이 됐어요. 왜냐면 좀 잉글랜드 팀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스스로 상장을 폐지합니다. 시장에 거래하도록 올려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상장 폐지하냐면 다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장 폐지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다시 뉴욕 시장에 가가지고 다시 상장을 합니다. 왜요? 거기 이제 재밌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보니까 도르트문트만 상장이 됐어요. 유일하게. 도르트문트만.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50+. 독일은 그러면 그렇죠. 독일은 그러면 축구팀들이 상장을 안 하고 도르트문트 하나만 상장돼 있고 다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 운영 형태 독일 전문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니,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 50+1 제도라고 있어가지고 특정인이 이제 기업을 구단을 소유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기업이 예.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팬들이 그 지분들을 나눠 가지고 있고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형태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상장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제 50일 이외에 49의 그 지분을 상장을 한 거죠. 약간 주식회사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조합 형태 비스무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시민구단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호흡을 해라. 뭐 아니면 축구의 공익성 뭐 이런 걸 생각하나 봐요 독일은. 그래서 지분의 50 플러스 1 전체 지분의 50 플러스 1은 항상 이 지역 주민이나 팬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이 갖고 있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49.999만 그 이외의 사람에게 뭐 큰 기업에게 투자를 받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크게 상장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내가 이 회사 이 어떤 구단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어. 50 플러스 1은 늘 지역 시민들이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그럼 매력적인가요? 전혀 매력이 없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네. 그러니까 왜 50 플러스 1을 만들었냐면, 특정 재벌이나 그렇죠. 특정 기업이 51 이상을 가져버리게 되면 절대 이 지배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횡포하면 안 돼. 네. 네. 특정 기업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팬들이 다 나눠 가져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그 51은 이상은 어쨌든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 회사가 막 땡겨도 49%밖에 못 땡겨.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여기에 절대 지주가 될 수 없어. 주주가. 없어요. 예.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아. 매력이 오케이, 없죠. 오케이. 그 돈을 왜 드립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매력이 좀 덜해요. 그래서 상장 지분을 오픈해도 매력이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도르트문트만 상장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상장이 됐을까 봤더니 아까 50 플러스 1은 여전히 시민주로 갖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을 주식으로 올려서 상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시죠? 지역색이 강하다. 지역과 호흡하려고 한다. 네. 팬들과 호흡하려고 하는 축구팀의 이런 본질적인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에 갖고 있는 애정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지배 형태를 독일은 시민주의 형태로 생각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식회사 형태랑 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잔악계의 입장, 자본주의가 최고다고 느끼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상하죠? 너무 그냥 아름다운 형태인데? 네네네. 돈 버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라던가 특정인이 이제 구단을 소유하게 되면은 티켓 값도 막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경기를. 네.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전혀 자본이 들어갈 동인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르트문트 있어도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역 내에서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철저한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서 일단 삭제. 일단 여러분들 도르트문트랑 그쪽 주식은 사면 안 된답니다. 하나 탈락됐습니다. 네, 스페인으로 가보자. 야, 스페인을 독일.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독일 탈락. 스페인은 독일하고 조금 방식이 달라요. 예. 소위 말하는 회원제 방식이에요.
요것도 소시오제라고 그렇죠. 하죠. 예. 우리가 바르셀로나 소시오. 그렇죠. 좀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바르셀로나 소시오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조금은 해야 되고 약간 좀 투표권을 그러니까 살기 그 소시오가 뭔지를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 소시오가 회원인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투표들을 통해서 뭐 구단을 그 구단 회장을 선거를 뽑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멤버드가 되는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시민들이 회원제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시민 회원제로. 주주, 예. 소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회원제. 예, 그러니까 내가 회원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주주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예. 이 소유욕이랄까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의 의미에서는 자본주의가 철저한 미국식 상장보다도 낮은 게 독일이고 보다 더 낮은 게 예. 약간 회원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김도 굉장히 세요. 소시오. 네, 여기는 돈 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나 여기 주인으로 그냥 난 여긴가 뭔가 팬심으로 막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은 뭐냐? 결론 빨리 내야 될 것 같아. 뒤에 있는 얘기 뒤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동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삭제. 그럼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세리아하고 아까 얘기한 메뉴. 요 정도만 일단 네. 남아 있습니다. 아니 뭐 거창한 종목 찍어준다 그러더니 뭐 리그를 통으로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 큰 거 올 것 같아. 큰 거 올 것 같아. 큰 거 올 것 같아. 자 이탈리아하고 예. 지금 잉글랜드 맨유. 예.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나마 상장 회사랑 우리가 얘기한 자본주의 회사랑 비슷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나마. 그나마 오케이. 돌아다녀요. 예, 돌아다니는데 이탈리아랑 이제 그러면 유벤투스하고 대표적으로 메뉴하고 묶어서 제가 대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허. 일단 현재 상황은 어떤가? 메뉴는 지금 뉴욕에 상장돼 있는데 뭐 항상 증감 변동하니까 대충 그 주식 한 주에 얼마인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좀 이제 좀 심드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예. 15.76달러. 한 주에 거래가가 예. 15달러에 15달러. 15달러. 네. 그러면 3만 원 대충 한 2만 얼마? 2만 원. 2만 얼마?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한 대충 주에 그렇게 2만 원 보시면 메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15달러짜리인데 1년에 배당이 얼마나 올까? 메뉴 주식은. 봤더니 0.09달러. 그럼 뭐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15달러 내가 투자했을 때 이게 25가 되냐, 35가 되냐 이거 말고는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냐? 그렇죠. 아하. 근데 그 배당이 자체의 자본이익 말고는 투자할 동인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정리 잘하신다. 네. 아,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유로로 보면은 2.49 유로 주당 요 정도. 떨어지죠. 예? 2.4고요? 예,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거는 뭐 한 4,000원? 뭐 아무튼 그렇대요. 예, 뭐 어. 지금 이게 곱해 보세요. 벌써 느낌이 오죠. 헐값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배당 확인 안 됨. 네. 아까 도르트문트 네네.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어. 그 도르트문트보다도 떨어져요. 유배가. 예. 그럼 이제 투자할 거냐 말 거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거래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 이렇게 표 보면 네. 오늘 주식이 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빨간거로 쭉쭉쭉 올라가면 그렇죠. 내가 2천 주고 샀는데 네. 나중에 2만 원이 돼. 네. 와, 이거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난 이건 될 것 같아. 네.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재밌는 이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왔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종목 찍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거대한 결론이 이제 드디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끌다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거대한 결론. 거대한 결론. 거대한 결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어차피 오늘 우리가 금융상식도 번갈아 가면서 배우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든지 어떤 시장에 투자할 때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늘 나오는 게 벤치마크입니다. 이게 금융 나올 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 보고서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으시던지 펀드 투자 보고서를 받으실 때 항상 벤치마크랑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 옆에 보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BM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표준 지표다 이거죠.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 어때? 그러면 벤치마크 얼마 이상으로 오버했어? 얼마 이상으로 언더했어? 이게 잘하냐 못하냐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91년부터 최근까지는 아닌데 2020년까지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튼 2000년대 요 최근까지의 축구 주식 관련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가 올랐나 내렸나 했던 그 짬뽕으로 만든 지수 같은 게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에 예. 그 지수의 누적 총 수익률이 얼마게요? 17%입니다. 1991년부터 예. 지금까지 축구 관련해서 아무튼 주식 투자했으면 누적적으로 얼마를 벌었냐면 17% 벌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같은 기간으로 그냥 유럽에 아무 주식이나 샀으면 어떻게 그죠, 되냐? 그죠. 다 유럽에 있으니까. 예. 그랬을 때 누적 수익률 평균 얼마냐? 평균. 223%.
뭔지 아시겠죠? 축구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아니,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찍어드릴 필요가 없고 제가 이거 분석하다가 집어 던졌어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축구 주식 하지 마. 달순의 우리 팬들 여러분들, 독자님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삭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날 수 있었던 걸 제가 바로 잡아드린 거예요. 축구는 사실 그래서 팬심 가지고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 그럼 이제 왜 이 지경이 됐나? 왜 이 지경이 됐나?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네. 이 지경이 된다가 이제 재밌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아시니까 아, 모든 리그에 그래도 상장팀이 그래서 없는 거구나. 아, 그래서 해봐야 누가 사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 전 몇개 세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통틀어도 얼마 안 된다는 몇 게 개 없어요. 저거구나.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돈이 엄청 많은 투자자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메뉴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주식 브로커라고 해볼게요. 어허. 예. 근데 여러분은 일단 제 말에 사기당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결론을. 처참한 결론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현혹되지 않을게요.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저희 축구팀 기본적으로 매출이 1년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얼마죠? 얘기합니다. 얼마죠? 9%씩은 적어도 올라갑니다. 오, 대단한 수익률을 갖고 대단한데 계시네. 매년 어떻게 매출이 9%씩이나 올라가? 야, 예, 9%. 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기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올라가는데 얼마 남겨 먹었니?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남겨먹지 못해서. 매출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메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매출 9% 올라갔어? 그래서 얼마 남겨 먹었니? 결론 적자입니다. 남겨먹는 구단이 거의 없어요. 없어. 바이언이 굉장히 특이한 구단이에요. 바이언은 거의 10년 넘게 계속 흑자거든요. 그런데도 크게 남겨먹지 못한다. 네. 사실은 어쩌면 메뉴 정도 되면은 뭐 축구를 떠나서도 이름값 자체가 네임밸류가 있는 그럼요. 월드와이드한 하나의 그 회사잖아요. 아마 코카콜라, 삼성 이런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이름만 갖고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유명한 회사인데도 매출은 올라가도 영업은 적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당이 없죠. 배당이 없다. 네. 점점 매력이 없죠. 어허. 네, 점점 매력이 없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나 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중요한 건데 광고에서 대충 한 40% 조금 안 나와요. 광고가 뭐냐면 메인 스폰서. 스폰서십으로? 여기 스폰서. 아하. 그다음에 굿즈 파는 거, 그렇죠. 키 파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그쪽으로 묶을게요. 그게 전체 매출의 한 40% 조금 안 되고 40. 그게 1등이에요. 그 밑에 게 뭐냐면 중계권이요. TV 중계권요. 그 밑에 게 뭐냐면 티켓 18% 20% 그 사이 경기 있는 날 네, 파는 티켓 파는.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득하는 거죠. 메뉴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항상 역으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왜? 저희 경기장 와보셨죠? 경기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뭐죠 이름이? 올드 트랙. 네, 이 유서 깊은 경기장인데 저희는요 1년에 경기를 몇 개 하는데 6만 5천 석이나 7만 석이에요. 근데 매일 매진시킵니다. 대단하다. 박지성의 향기가. 예. 데이비드 베커.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늘어날 자리가 없어. 예. 주식상 금융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네. 현재가 꼭지네. 상투자 봤다 뭐. 야, 예를 들어서 BTS가 100만 장을 팔았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 있어요. 1000만 장을 팝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게 조회수가 터지잖아요. 1억 뷰, 10억 뷰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장을 매진시킵니다. 그래? 그 이유는 티켓 파워는 그럼 여기서 끝났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이렇게 달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성장세가 없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일만 있죠. 내려갈 일만 있는. 그러다가 이제 매진 못 시켰어. 그러면 실제 매년 내려가고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맨유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다른 회사랑 다르게 고정비가 엄청 높아요. 그치. 고정비가 뭘까요? 인건비. 인건비. 예. 선수들- 관중이 안 들어와도 애들 월급은 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것도 막 그 축구 못하는 애들한테 막 수억 원씩 주니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 관련해서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중요한 지표. 투자 수익률과 선수들의 연봉 인상률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을까요? 연봉 인상률이 몇 배가 높습니다. 내가 메뉴에다가 1억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1억짜리 연봉 뛰고 있는 선수들 애들이 내년에 얘가 연봉이 더 올라가요, 선수 애들이. 그렇지. 그렇죠. 예. 천정부지로 예. 치죠. 근데 연봉이 차지하는 건 뭐냐? 고정비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도 연봉을 못 따라가. 인건비로 다 따라 못 다 따라가, 빠져나- 못 따라가. 예. 그러니까 관객석은 꽉 차 있고 추가적인 매출 신장은 어렵고 고정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인기 있는 구단이 되고 우승을 하려면 선수의 연봉이 지금 현재 옛날 연봉에 비하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말도 안 되게 네, 올랐잖아요. 맞아요. 리그가 오히려 크고 유명해질수록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리 대단히 노력해도 투자 수익률이 연봉 인상률을 못 따라가요. 이게 뭔가 구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은 적자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조금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거거든요. 수익성은 없는데. 예, 그래서 루메니게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루메니게가 한 게 솔직히 말하면은 황당한 얘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바이언은 그나마 수익을 내는 구단이에요. 뭐 유럽 구단들 중에서 바이언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연봉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루메니게라고 하는 회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요즘 선수들 너무 연봉 많아. 연봉 에이전트 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대로면은 축구 망한다고. 산업 자체가 망한다라고 거의 그 얘기했거든요. 지경이에요. 예.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선수를 데리고 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AI를 개발해요. 어허. 뭐 뭘 해요. 거기다 투자를 해. 그럼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1을 투입하면 2가 나온다. 뭐 2의 승수가 나온다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보장이 돼야 투자가 되는데 축구판은 이 합리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내가 그렇지. 메시와 호날두에게 1,000억을 넣어서 한 팀에 넣어놓으면 우승하냐? 못하죠. 못해. 응.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한다는 보장이 그렇지. 전혀 딱 그런 없어요. 보장이 없지. 딱 그게 파리 생제맹이잖아요. 그렇죠.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 그렇지. 네. 얼마 투자 대비 얼마 한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1 플러스 1은 그렇죠. 2다라고 하는 예. 꼭 이 공식이 나오지 않죠. 맞습니다. 스포츠 그렇게 나오진 않죠. 소위 말하는 투자와 수익률 간의 합리적 비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투자나 이 자본의 논리로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 기업은. 그러네. 예. 그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축구팀은. 또 있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풋볼팀이나 야구팀도 한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미국도? 예, 미국 시장에 지금 메뉴는 미국 시장에 제가 상장돼 있다는 얘기 좀 이따 이제 좀 해드릴 건데, 근데 그 팀과 다르게 축구팀 투자가 왜 매력이 없냐면 강등제가 있어요. LA 다저스 우승 못한다고 2부 리그로 그렇죠. 강등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은 자본을 보장해주지. 그렇습니다. 니네들이 돈 주고 시장 들어왔는데 이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아. 그렇죠. 자본을 보호해주고 예. 유럽은 도전을 보호해주는 거죠. 아, 멘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탱킹제라는 것도 있긴 하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성적을 포기하면서 네. 어린애들로 키우는 거. 근데 우리 축구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 어디나 전 세계나 축구팀은 다 강등제, 승강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때려 넣어도 성과가 난다는 보장조차 없다는 거는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합리성이 끊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방도 뚫려 있어요. 이거 뭐 한 2년, 3년 고생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2년, 3년 고생해 성적이 부진하면 강등이 돼버려. 그렇지. 지금 토트넘이 강등권에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상장 폐지에 가까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강등되면-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예. 그게 거의 상패 느낌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은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감내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나마도. 그렇지. 근데 이제 뭐냐면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파생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축구팀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뭐 활용되기는 네.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매력이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축구 클럽 그 주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도르트문트 때 있었는데 2017년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그 모나코랑 도르트문트 경기 앞두고 버스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버스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러시아계 독일인인데 바로 이제 풋옵션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고선 버스 테러를 일으켜 가지고 주가를 하락시켜 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45억 정도의 수익을 내려고 했어요. 네. 실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잡혔죠. 잡혀가지고 그거 결국은 주식 범죄입니까? 아, 예 그러네요. 주식범이죠. 주작범이죠. 그 사람이. 제가 일단 풋옵션을 몰라요. 풋볼은 아는데. 풋옵션은 이게 하락될수록 수익을 버는 그게 때를 때가 도르트문트가 한창 잘 나갈 때였잖아요. 그 시기가 그 어린 선수들 가지고 잘 판매도 잘하고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럴 그런 때 일도 이제 있었다. 빵.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두선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이 메커니즘과 축구팀 운영이 결이 안 맞다. 그러네. 그래서 상장된 팀이 많지 않다. 나 이해됐어. 그리고 실제로 상장됐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좋게 설명하고 기업 가치가 좋다라고 계속 홍보하면서 시장에서 가치를 부양하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니까 돈을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돈을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이번에 광고료가 안 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쟤는 이렇게 고 연봉을 데리고 왔는데 선수 지표가 왜 저래?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본시장에 맞게 굴리기가 굉장히 안 맞다. 아니, 그럼 또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장돼 있는 구단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사람들은 왜 산 겁니까? 그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자본으로 샀다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투자적 관점에서 아니면 감성으로 샀다고 봐야 되느냐, 요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결론 냅니다. 감성 투자였다. 실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감성 투자다. 그리고 이걸 이제 좀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 사연들이 다 재밌는데 대표적으로 뭐 메뉴만 얘기하니까 메뉴가 사실은 런던에도 상장했다 현재 대표적으로 뉴욕에 상장돼 있으니까 메뉴만 보면 이 축구와 자본주의를 볼 수가 있어요. 축구 자본주의. 근데 메뉴는 처음에 런던에 상장을 했는데 네. 그때 왜 상장했냐면 그때 구장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네. 아까 얘기한 그 구장, 유명한 그 구장. OT. 예, 그러니까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런던에 상장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한 겁니다. 아까 상장하는 이유가 돈을 땡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1차원적으로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게 이상한데 수익이 잘 이상하게 굴러가고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이제 메뉴가 세계적으로 단순히 EPL에 있는 하나의 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 되고 네. 나름의 브랜드 가치를 얻게 돼요. 막 베컴도 있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거 사가지고 내가 떼돈 한번 벌어볼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 누구죠? 글레이저. 글레이저. 예. 그 양반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요거 해가지고 떼돈 한번 벌어보자. 그런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메뉴 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본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지분을 넓혀가요. 넓혀가. 그래서 한 7-80% 딱 넓혀간 다음에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에 상장 폐지합니다. 공개 매수합니다. 저희들 주식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지분을 7-80%까지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쨌거나 나머지 주주들 주식까지 딱 사느라고 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상장 폐지시키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 차입을 일으켜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해요. 자기 돈으로, 내 돈으로 이 모든 주식을 다 산다. 이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남의 돈을 꿔서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갚아야 돼. 네. 갚기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자본의 최첨단 뉴욕에 가가지고 뻥튀기 상장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뉴욕으로 갔다. 런던에 처음 상장할 때는 진짜 우리 영국 사람들, 우리 런던 시민 여러분, 맨체스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구단 경기장 지어야 되니까 자본 조달합니다. 오픈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런던은 감성 시장이었고 그렇죠. 감성 투자였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진짜 축구인 시장이었다고 할까? 축구스러운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 구단을 통으로 먹으면서 빚이 많고 빚으로 투자한 거니까 요거 내가 뻥튀기 해가지고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부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본의 최첨단 뉴욕으로 날아가서 상장해서 뻥튀기를 딱 합니다. 뻥튀기를 해서 주식값을 뻥튀기 한 다음에 자기도 부자가 되지만 아까 자기가 처음 투자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빚 있죠. 빚. 빌렸다며요. 예, 빚. 요거를 뭘로 갚느냐? 맨체스터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갚아버려요. 예. 요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 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하던 수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 강남 깡패들이 우리나라 주식들, IT 주식들 많이 사던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수법. 뭐냐? 무자본 차입 인수 같은 것들이에요. 아, 지 돈 하나도 안 쓰고 차입하는 거? 네, 그런데 이름이 가는 거죠. 여기 딱딱딱 은행에 가가지고, 야, 내가 돈 좀 꺼줘라. 그럼 이게 다 깡패들하고 다 딜이 걸려있는 싸구려 은행들이 한 200~300억 꺼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게 이회사 주식을 딱 먹어. 그리고 의결권 관련해서 과반 정도 먹을 정도만 주식을 딱 사. 오케이. 사고 나서 여기 나머지 재산이 있잖아요. 이게 달수 내면 여기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아. 그거 가지고 아까 내가 지금 빚을 갚아버려. 그럼 난 지금 돈 하나 안 들이고 위해서 먹은 돈 거죠. 하나도 안 썼네? 요 수법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뉴욕에 상장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 구단을 함부로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기도 해요. 솔직히 글레이저가 맨유를 인수했을 때 그때 다 놀랬거든요. 개인이 맨유를 인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걸 빚내서 했고 그 빚을 갚는데 맨유의 수익을 이용했고 그 시기 때가 맨유가 가장 수익을 많이 벌고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맨유가 주도하던 시기였는데 글레이저가 와가지고 그 수익 가지고 투자 안 하고 도리어 자기 빚 갚는 데 다 쓰고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삶이 뭘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축구팀이 상장회사로 잘 운영되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선수 영입해서 우승 잘하고 성적 좋으면 주가 많이 뜨겠지. 그럼 난 그 주식 사면 수익도 보고 우리 팀 응원도 하고 이런 진짜 너무나 순수한 진짜 축구인 입장에서 너무나 축구에 대한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만 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꺼풀 열고 보면 자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렇지. 수익도 안 나, 돈을 투자해도 이게 합리적 인과관계도 없어.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알고 봤더니 뻥튀기 해가지고 돈 튀려고 만든 애가 상장시킨 거야.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역사가 깔려 있어. 지금 주가 관련해서 수축 보니까 뭐 계속 횡보하고 있고 배당은 뭐 형편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글레이저는 네. 그런 매력 없는 시장을 알 거 아니야. 그 엄청난 미국의 그 재벌이고 네. 돈 갖고 계속 돈을 벌었던 사람이 거기서도 그런 틈새를 찾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비싸게 팔았죠. 근데 너무 이 사람의 거대한 대하서사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 뉴욕에 상장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뭐냐면 글레이저랑 똑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의결권이 10분의 1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의결권을 안 줬어요? 의결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주 있으면 주총에서 한 표. 그죠, 이거잖아요. 한 표죠. 원래는 한 표죠. 근데 보통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10주에 한 표입니다. 미국은요? 아니 이번에 상장해서 기업 공개했던 그 주식. 아 글레이저가 판 게? 예. 돈은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 그렇죠. 권한은 안 준 거야?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이런 주식 저런 주식 저런 주식 종류별로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예.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주식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국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르노 쪽이랑 네. 그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본은 너희들이 돈 대세요라고 해서 돈은 땡기고 내가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대주주로서 뭔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총에서 시비가 걸리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은 의결권을 10분의 1로 10분의 9가 디스카운트 된 니네 거예요.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요. 돈만 내. 그러니까 나의 경영권이나 주총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런 헤게모니는 위협당할 일이 거의 없고. 나 그러면 또 하나 추가 질문. 네네네. 그런 걸 알면서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레이저가 빠꼼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의 뉴욕 증시에 있는 투자자들도 빠꼼이들이 많을 텐데 예. 이렇게 비합리적인 시장의 축구팀에 그것도 글레이저가 뻥튀기해서 팔았는데 그걸 왜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사실 자본시장이 많이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정보에 많이 이제 좀 하이 수준까지 많이 올라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보 접근성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우리도 이 달순이 같은 축구 전문 채널에서 그래도 경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바탕은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상장되거나 인기가 빵 떴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위험 있죠. 네. 돈을 많이 들이면 성적이 많이 날 줄 알고 성적만 많이 나면 또 수익이 많이 날 줄 알고 이런 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시장에서 오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강등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네. 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참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급되고 전 세계로 이제 송출되고 축구가 이러면서 프리미어 리그가 그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때의 선두하는 구단이 바로 맨유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베컴을 앞세운 글로벌 인기까지 끌고 가서 그래서 그때 맨유가 엄청나게 부를 생성하고 막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붕업하고 막 이럴 때 전 예. 세계적으로. 근데 그 힘을 막 밀고 가서 막 야 대박이야 이거 이제는 스포츠로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뻥 튕겨놓고 거기서 글레이저가 아이씨 나 이 형 그런데 그 시절의 투자자들을 우리가 아우 조금만 더 똑똑히 공부해보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이 축구팀들이 상장 관련해서도 돈이 잘 안 되니까 기상천외한 일들 많이 벌이고 있는데 금융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서 ABS 같은 걸 발행해요. 돈이 필요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큰 돈을 모으자니 이제 잘 안 돼. 사람들이 다 알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단이 가지고 있는 알토란 같은 수입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유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셋 베이스드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담보가 잡혀 있는 거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이거 사세요라고 돌리는 건데 축구팀의 담보가 뭐냐면 경기장 티켓 수입이에요. 그 바르셀로나가 레버리지 땡겼다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상천외하게 그 주식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그걸 산 사람들은 거기 써 있는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단의 재정이 안 좋아지고 이걸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있죠.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담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담보인데 여기서 이 ABS의 담보는 뭐냐면 경기장 수입이에요. 근데 늘 만석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럼 이 담보가 없어져요, 갑자기. 근데 그거를 예상 못하고 이런 식의 신종 금융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막 생기고 지금은 또 뭔지 아세요? 축구 구단들이 이거 너무 코인을 재밌다. 만듭니다. 예, 맞아요. 네. 만들고 코인? 있어요. 네, 축구 구단들이 코인 만들어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인 시장을 확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확신했다고 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 아니에요. 그 다음이 예를 들면 이더리움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가치가 이거 뭐 가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몇 개를 만드는 거야? 이런 코인이 사실상 쉽게 말하면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그 메커니즘은 뭐야?
보면 이거 쓰레기거든요. 그런 코인도 많아요. 잡코인. 근데 잡코인 걸 알면서도 사는 재미로 사는 코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밈코인이라고 그래요. 밈코인. 축구팀이 지금 밈코인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됐을 때 그거 샀던 사람 보고 조금만 더 영리하게 하지라고 말하지만 괜찮아, 나 맨유 팬이야, 감성이야 이러고 샀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축구팀 밈코인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선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캐릭터 같은 것들을 코인화해서 사는 거죠. 이거 연예계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은 우리가 맨유가 그때 뉴욕에서 이렇게 저도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사람들 등쳤어. 등쳐서 이제 블레이저가 돈 좀 우리 벌었어. 너무 재미삼아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등쳤다 칩시다.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그때 그걸 몰랐을까라고 했더니 봐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축구팀은 지금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발행을 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데 지금도 괜찮겠네. 메뉴는 항상 만석 아니야? 그렇지. 토트넘 세구장 찍고 만석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토트넘이 발행한 증권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은 반복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얘기도 아까 바르셀로나 얘기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티켓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VIP석. 돈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VIP석이 매 시즌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 벌어다 줘요. 그러니까 그 담보로 1,500억 주세요. 이랬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게 무슨 얘기지? 앞으로 판매할 티켓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네네. 그게 가능할까 했더니 설명드리니까 실제로 그게 있구나. 네. 그리고 건물들도 다 담보로 하고 중개권료도 담보로 내세요. 나 나중에 받을 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그나마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거든요. ABS라고. 그나마 합법적이다. 근데 이제 코인의 세계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은 보니까 문제지. 특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이 코인이. 진짜요?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7개. AC 밀란 거, 오. 아스날 거, 바르셀로나 거, 미네. 미네. 뭐 이렇게 해갖고 대충 한 7팀 정도가 현재 코인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현재 밈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 가격보다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팬들은 그냥 산다는 거야. 팬심이 있으니까. 그걸 감성으로. 또 기가 막히게 감성 투자. 그러니까 보통의 코인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라는 기본적인 문법이 있는데 또 이 축구 코인은 그런 문법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왜냐면 여기는 자꾸 감성. 감성으로 가고 팬심. 갑자기 어느 팀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코인 값이 올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수익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수익성이라는 순위 좋다고 그냥 기분 좋으니까 사.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축구와 축구 구단을 관리하는 이 법적 체제가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다. 특히 주식회사 방식으로 역대급이다, 해서 진짜. 상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력이 없는 투자구나. 여기까지 일단 제가 결론을 쉽게 내드렸고 근데 이제 그러면 축구 주식이 그럼 다 쓰레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자산이 많잖아요, 팀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뭐 금융 배우는 거니까 PBR이라는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PBR. 예. 그냥 뭐 주식값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달순에 여기 있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기를 다 팔아. 그럼 여기 팔면은 카메라, 컴퓨터, 뭐 여기 갖고 있는 특허, 저작권 다 팔면 10,000원이 나와요. 무호주 팔 수 있어요. 예. 네. 10,000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합쳐. 그럼 딱 했을 때 이게 10,000원이 나와. 그럼 이게 똔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천하의 삼성전자도 현재 PBR 1 밑으로 가네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웃기는 거지. 야, 지금 이 회사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그거 안 이 정도 되는데. 나오는데 주가를 다 파는데 이게 왜 안 나와? 그거 위로는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는데 투코팀들이 이제 상장돼 있는 애들이 PBR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청산가치 이상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청산가치 이상을 갖고 있다. 그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가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평시의 투자 수익은 형편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사랑하는 팀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시고 마음으로만 좋아해라. 주식은 하지 마. 이거죠. 예. 주식을 하지 마. 축구팀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축구팀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팀 주식 최소한 하지 마라. 그러면 요 마지막에 요거 우리 부버지란다. 김 실장이 워낙 토트넘 팬이어가지고 토트넘 내가 하나만 일단 이거 물어볼게요. 상장을 했다가 런던 증시에 그렇죠. 2012년에 상장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스로.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런 경우가 그런 거죠. 도저히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화와 이 수익률과 이 자본시장이 돌아가야 되는 이 메커니즘 있죠. 이걸 못 맞춰요. 그럼 똑똑한 거네. 아는 거네. 아니 자연스럽게 퇴출당한 거 시장에. 자본시장이 운영이 안 돼. 근데 이제 토트넘 좀 재밌는 게 아까 그 메뉴는 구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서 처음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토트넘 처음에 상장한 스토리는 제가 파악한 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사연은
큰 자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구단 잘 되고 재미 좋고 하는데 축구팀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회계 관련한 에서 지켜야 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몇 개 있잖아요. 뭐 FF PSR이라든가 뭐 재정적 각 협회마다 정하는 규정이 있어요.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런 거. 네, 뭐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월급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핵심적인 게 이거 우리 토트넘 처음에 잘 될 때 이거 하니까 돈이 많이 남네. 이거 우리 뭐 배당으로 뺄까? 뭘로 뺄까?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야. 근데 갑자기 보니까 뭐야 이거 협회 규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래서 야 나 이거 따르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 차라리 자본시장으로 띄워가지고 돈 뺄래 라고 해서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상장한 거예요. 잘 될 것처럼 생각했어. 저도 돈 벌라고. 예, 그 쉽게 말하면 협회가 갖고 있던 축구 말고는 이익을 빼갖고 딴 데로 빼지 말라라는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상장 트라이로 가자. 요렇게 했는데 막상 상장시켜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 구조를 뽑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고요. 자본시장의 감시가 더 짜증나죠. 예를 들면. 그렇죠. 짜증난다기보다는 그 자본시장의 룰을 맞추기가 더 어렵죠. 점점 수익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 견디질 못해. 아. 네, 상장 폐지. 이렇게 갔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토트넘의 지주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투자회사가 네네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ENIC, 애닉이라고 하는데 저기 투자회사더라고요. 그렇죠. 저기는 지금 우상향이에요. 예.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더라고요. 정작 쟤네들은 지금 그래서 일단 비상장 토트넘 회사를 갖고 있는 사실은 이제 최대 주주죠, 쟤네들이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못하는데 저기는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쟤네들 입장에서 투자금 대비해서 현재 토트넘이 갖고 있던 가치가 괜찮다고 본 거죠. 사실은 토트넘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뭐 메뉴나 바르셀로나에 비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경영 관련해서는 알토란 같이 잘했다. 그치. 생각보다. 그치. 그리고 팀 가치도 많이 끌어올려서 축구팀 관련해서는 10대 랭킹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그렇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순위하고 또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인건비 관련한 게 제일 부담이에요. 그렇지. 선수 연봉이나 고정비. 근데 토트넘이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구단 1위예요. 우리 소니한테도 돈 얼마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자본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그 토트넘을 사면서 투자했던 돈에 비해서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수치 까먹었습니다만 적어도 2배 이상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그 투자한 저 회사의 주식,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죠. 돈 그러니까- 먹고 돈 먹기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 그래프 하나가 오늘 우리 시동 형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손흥민 월급 안 주고 장기 계약 안 하고 손흥민 티셔츠는 잘 팔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맞아. 어쨌건 결론은 때문이 달순에 아닙니까? 예. 상장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래, 그것만 물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질문. 망해요. 달순에도 열심히 해서 네. 상장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상장하는 게 좋나요? 아니 일단은 상장 요건이 안 돼. 예, 상장 요건이 안 되고요. 사이즈가 안 돼. 쉽게 예. 얘기하면. 예, 사이즈가 안 돼. 그리고 상장에도 매출 바로 한 100억 땡기셔야 돼요. 예. 바로 망합니다. 상장에도. 고민 안 할게요. 예. 예. 니네 조건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동이 형이랑 하는 건 너무 즐겁기도 하고 네. 정말 귀에 딱딱 때려박아줘요. 너무 유용합니다. 쉽게 간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는 진짜 좋았습니다.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